따라서 본 프로젝트 B27은 우리 미래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획전략본부장 민중이 이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에 대부분의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는 예외였다. 한지훈. 이 그룹의 주인이자 총수인 한 회장의 외아들. 그는 회의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민 이사와 다른 임원들을 관찰하고만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경영에는 관심 없는 도련님 정도로 여기고 무시했다. 민 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의 세부 예산안과 수익성 분석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이은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신호였다. 은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긴장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료를 배부하기 위해 긴 테이블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민중이 이사의 옆을 지나칠 때였다. 누군가의 발에 걸린 듯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것이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수십 장의 기밀 문서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회의실 바닥 곳곳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넘어진 은서와 사방으로 흩어진 서류들에 쏠렸다. 민중이 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멍청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 줄 몰라. 그의 고함 소리에 은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려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가 민중이 이사의 발치에 떨어진 서류들을 급하게 쓸어 담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다른 이들에게는 배부되지 않은 민 이사 개인용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프로젝트 B27 세부 예산안 부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사진을 찍듯 그 페이지를 완벽하게 기억해버렸다. 그녀의 비상한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었다. 페이지 상단에는 수십 개의 항목에 대한 지출 예산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는 그 지출 예산의 총합계와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는 최종 투자 요청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숫자를 계산했다. 지출 예산의 총합계는 약 700억 원. 하지만 하단에 적힌 최종 투자 요청 금액은 1000억 원이었다. 무려 300억 원의 차액. 명백한 분식회계 사기 보고서였다. 그녀가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서의 눈이 아주 잠깐 다른 어떤 서류도 아닌 바로 그 특정 페이지 위에서 커졌다가 재빨리 다른 서류 더미 속으로 그 종이를 밀어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서는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서류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녀는 민 이사의 불호령과 다른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텅 빈 복도.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끝났다. 이제 해고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지도 모른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지훈이 나왔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저앉아 있는 은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고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은서는 자신의 손에 남겨진 작은 온기와 정체불명의 메모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민 이사의 모욕적인 목소리가 아직 귓게 쟁쟁한데 뺨은 여전히 창피함으로 뜨거운데 그녀의 심장은 이제 두려움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호기심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메모지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저 차가운 표정의 남자는 대체 왜 자신에게 이것을 건넨 것일까?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바로 그 작은 메모지 한 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쫓겨난 이은서는 탕비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민중이 이사의 모욕적인 목소리가 그리고 다른 임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사회생활은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가 오늘로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났는지 임원들이 복도를 지나갔다. 민 이사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을 한번 쏘아주고 지나갔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기획팀 과장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이은서 씨, 오늘부로 실습 종료야. 가서 짐 싸. 마지막 정산은 인사팀 통해서 하고. 대답 안 해.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알아. 우리 팀 전체가 너 때문에 욕을 먹었어. 죄송합니다. 은서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사과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작은 화분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그녀가 지난 석 달간 열심히 공부했던 자료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회사를 나섰다.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오늘 얼마나 끔찍한 하루를 보냈는지 실감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한지훈이 쥐어준 작게 접힌 메모지의 감촉을 느꼈다. 아, 맞다. 이거.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단정하고 힘 있는 필체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B27. 오늘 저녁 7시 길모퉁이 카페. 진실을 소중히 여긴다면. 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로젝트 B27. 그가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서류를 본 것을.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친절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소환장이었다. 그 남자는 한 회장의 아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어쩌면 그는 나를 협박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아니면 이것은 함정일까 내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이 메모지를 찢어버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잊는 것이었다. 그냥 해고당한 불쌍한 인턴으로 남는 것이다. 이 거대한 괴물 같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암투에 휘말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까 보았던 그 사기 보고서의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지출 총계 700억 원, 최종 투자 요청 금액 1000억 원, 300억, 평범한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돈. 그 돈은 회사의 돈이자 주주들의 돈,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돈이었다. 민중이 이사는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이 범죄는 그대로 묻힐 것이다. 민 이사는 300억을 손에 쥐고 더 큰 권력을 휘두를 것이고 회사는 그만큼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 아픈 동생, 이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두려웠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은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은서야,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절대로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 마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어. 이것은 더 이상 해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양심과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 메모지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저녁 의갑시가 가까워질 무렵 은서는 약속 장소인 길모퉁이 카페 맞은편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카페 안을 살폈지만 한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함정이었을까?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D층 안쪽 자리. 그가 와 있었다.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서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길을 건너 카페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낮에 봤던 그 남자 한지훈이었다. 그는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아우라는 여전했다. 그는 은서를 보고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의미였다. 은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위험하고 거대한 세상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카페 2층 창가 자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어떤 서론도 없이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B17 서류에서 뭘 봤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은서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여기서 모른 척 잡아떼면 그는 그녀를 2번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위험한 세상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 은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지출 총계는 70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자 요청 금액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288억 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사진처럼 박혀있던 숫자를 정확하게 읊었다. 한지훈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역시 당신 보통이 아니군.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중이 이사그는 우리 미래그룹의 암적인 존재야. 지난 몇 년간 프로젝트 B17 같은 유령 프로젝트를 내세워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지. 그의 최종 목표는 병석에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룹 전체를 삼키는 거야.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경영에는 관심 없는 한심한 상속자로 보일 뿐이야. 내가 무언가 해보려 해도 모든 부서에 깔려있는 민 이사의 사람들이 즉시 방해하거나 그에게 보고하지. 나는 오랫동안 그의 비리를 조사해왔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당신이 오늘 본 것과 같은 스모킹 건이 없었어. 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오늘 넘어지면서 그 증거의 존재를 처음으로 내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야. 당신의 그 어설픈 실수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 셈이지. 그는 은서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민 이사는 이제 그 서류를 파기했을 거다. 하지만 범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그 흔적은 회사의 수많은 기록들 속에 남아있을 터. 나는 그 증거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당신은 달라. 말씀이신가요? 당신은 인턴이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지. 당신이라면 모두의 의심을 피해서 자료 보관실이나 회계팀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주겠다. 그의 계획은 이러했다. 은서는 투명 인간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회사 곳곳에 숨겨진 민중이의 범죄 증거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녀를 그림자 속에서 보호하고 그녀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비상한 기억력을 이용해 데이터들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의 임무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고 은서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암투, 음모와 배신.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취직해서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대고 싶었을 뿐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두렵겠지. 당연하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민중이는 회사를 집어삼키고 당신을 해고한 것처럼 수많은 정직한 직원들을 쫓아낼 거다. 그리고 당신이 본 그 300억이라는 돈은 결국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야. 이대로 불의가 승리하게 내버려 둘 건가? 그의 말은 은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당했던 수모를 떠올렸다. 민중이의 오만한 얼굴, 동료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듯한 눈앞에 이 고독한 남자의 눈빛. 그녀는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새로운 휴대폰을 건네며 앞으로의 비밀 연락 방법을 정했다. 회사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아는 척하지 말 것. 모든 보고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할 것.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해고는 내가 막아주지. 대신 사고뭉치 인턴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지하에 있는 자료 보관실로 재배치시킬 거다. 그곳이 당신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거야. 카페에서 나온 은서는 더 이상 해고당한 비운의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미래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 임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저 멀리 보이는 미래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그녀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겁 많던 실습생은 이제 기계 장치 속의 유령 고스트 인 더 마신이 되어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은서는 공식적으로 미래그룹의 지하 1층 기록 보관실로 재배치되었다. 그곳은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큰 실수를 저질러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수군거렸다. 그녀의 새로운 직속 상관인 바의 과장은 귀찮은 서류 정리 업무를 모두 그녀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뻐하며 그녀를 맞았다. 이은서 씨, 앞으로 여기서 낡은 서류들이나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맡게 될 거야. 여기서만큼은 실수하지 말라고. 배 과장의 비아냥거림에 은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곳은 완벽한 위장지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가 무슨 서류를 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거대한 종이 무덤 속에서 민중이 이사의 범죄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시키는 대로 낡은 서류들을 스캔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 B17 관련 서류부터 파고들었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가짜 예산안과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깨끗한 예산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2개의 예산안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 문서를 비교하며 사라진 300억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가짜 예산안에는 유독 여러 개의 컨설팅 및 자재 납품 업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밤에 집에 돌아와 그 업체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회사였지만 유독 한 곳이 그녀의 의심을 샀다. 엡실론 홀딩스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였다. 홈페이지도 사무실 주소도 불분명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회사는 프로젝트 B27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에 설립된 유령 회사였다. 다음날 은서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 접근했다. 인턴인 그녀에게는 제한된 접근 권한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엡실론 홀딩스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1년간 미래그룹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 유령 회사에 송금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지급 결제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민중이 이사의 개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한지훈에게 보냈다. 엡실론 홀딩스, 유령 회사, 민중이 이사 개인 서명 확인.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수고했다. 그 회사의 소유주는 민중이 이사의 처남이다. 자금 세탁용 창구일 확률이 높아.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그들의 보이지 않는 협력은 완벽했다. 은서가 땅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면 지훈이 밖에서 그 단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사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가끔 다른 부서에 서류 심부름을 하며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B27 프로젝트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보고서는 맨날 쓰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쉿 조용히 해. 그 프로젝트 민 이사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 몰라. 괜히 말 잘못했다가 찍히면 끝장이야. 직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은서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록 보관실에 예고도 없이 민중이 이사가 들이닥쳤다. 보안 점검을 핑계로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 염탐하러 온 것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되고 있나?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기록 보관실 전체를 훑었다. 배 과장은 굽실거리며 그를 맞았다. 그 순간 은서는 하필이면 엡실론 홀딩스 관련 지출 결의서 파일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서 이 파일을 보고 있는 것을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초. 그녀는 몸을 돌리며 옆에 있던 다른 서류 상자를 실수로 넘어뜨렸다. 와르르, 수백 장의 종이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듯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서류를 주었다. 민중이는 그 광경을 보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배 과장, 저런 멍청한 애한테 일을 맡기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교육 똑바로 시켜. 그는 멍청한 인턴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서가들을 둘러보다가 이내 밖으로 나갔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설픔이 때로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중이가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이 방금 구해낸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녀는 그 파일에서 엡실론 홀딩스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결국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스위스 계좌, 최종 목적지 발견. 기록 보관실의 유령은 마침내 거대한 용의 심장으로 향하는 비밀 지도를 찾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용의 심장에 가까워질수록 용의 불길 또한 자신을 향해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라는 것을. 이은서가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를 밝혀낸 후 한지훈의 방역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인 한 회장의 이름으로 중립적인 성향의 이사 몇 명에게 그룹의 해외 자금 운용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민중이 이사나 프로젝트 B17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사들 사이에 미묘한 불안감과 의심의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민중이 이사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한지훈의 공격이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지훈이 이사들을 모두 설득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수 쳐야 했다. 그는 프로젝트 B17의 최종 단계 투자를 승인받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해외의 파트너사가 제시한 시간이 촉박한 투자 기회를 아는 것이었다. 일단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거액의 자금이 해외 계좌로 넘어가고 나면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를 증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터였다. 긴급 이사회는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은서와 지훈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비밀리에 만났다. 지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당신이 봤던 그 가짜 예산안 원본. 그것만 있으면 이사회에서 민중이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어.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경호팀을 시켜 한밤중에 민중이 이사의 사무실에 비밀리에 잠입했다. 은서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그 서류가 있을 만한 기록 보관실의 모든 구역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다. 민중이는 여우보다 더 교활했다. 그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뒤였다. 가짜 예산안의 모든 원본과 사본은 전문 업체를 통해 완벽하게 파쇄되어 소각되었다.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는 강력한 디가우저, 자기 소거 장치로 파괴되었다. 물리적인 증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벙커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가 없어. 그 서류 없이는 이사회에서 저놈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저놈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증거는 있어요. 지훈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닫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그날 그 서류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목 날짜, 모든 세부 항목의 이름과 숫자 지출, 총계 최종 투자 요청 금액, 그리고 민중이 이사의 가짜 서명 모양까지도요.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 그녀의 뇌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유일한 증거의 원본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인지도 알고 있었다. 당신 혼자의 기억을 저 교활한 이사들이 믿어줄 것 같아 민중이는 당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갈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면 저는 기꺼이 그 무기가 되겠어요. 은서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자의 비장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 작전 계획이 세워졌다. 내일 이사회에서 한지훈이 먼저 민중이의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한다. 민중이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증거를 요구할 때 지훈은 자신의 특별 자문위원을 부른다. 바로 이은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가짜 예산안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증언해야만 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힘없는 인터넷 기억력과 거대 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사의 대결.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사회 전날 밤, 은서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낡은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숫자 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쓰고 외웠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남자와 자신을 비웃었던 그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외칠 수 있을까? 미래 그룹의 운명, 한지훈의 싸움, 그리고 그녀 자신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어깨와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에 달려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날카로웠다. 민중이 이사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띈 채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B27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의 늙은 너구리들을 현혹하는 데는 도같은 전문가였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마지막 투자를 집행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수십 년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연설을 마치고 최종 투자 승인안을 표결에 붙여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완벽한 보고서와 현란한 언변에 완전히 설득당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다. 민중이 이사님의 제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이대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의장님 이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 한지훈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민중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걸려들었구나, 한지훈. 내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민중이는 연민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한지훈 씨, 또 시작이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의 중대사를 이렇게 발목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음해하려는 당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룹 전체의 미래를 망칠 셈입니까? 사적인 감정이라. 좋습니다. 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이 사적인 감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증거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민중이가 비웃으며 물었다. 그는 이미 모든 서류 증거를 파기했기에 자신만만했다. 네, 증거 있습니다. 한지훈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다만 제 증거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눈짓했다. 저의 특별자문위원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은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한 달 전 회의를 망칠 뻔했던 그 어리숙한 인턴. 민중이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푸하, 이게 당신의 증거입니까? 저번에 사고나 친 그 멍청한 인턴이 지금 우리와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묵묵히 걸어와 단상 앞에 섰다.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이은서 씨, 떨지 말고 당신이 본 그대로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은서 씨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약 한 달 전 이 회의실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그리고 지금은 민중이 이사님께서 완벽하게 파기해버린 프로젝트 B27 세부 예산안 부록의 원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복원해낼 것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중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은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난밤 수백 번을 반복해서 외웠던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더 또렷하고 강해졌다. 문서 상단에는 2급 기밀 프로젝트 B11 세부 예산안 부록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일은 2025년 5월 10일. 작성자는 기획전략본부였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기 시작했다. 1번 항목 기반 시설 구축 비용 총 44억 원. 세부 내역은 2번 항목 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 총 88억 원. 3번 항목 외부 컨설팅 비용. 이 항목에는 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A 컨설팅 20억, B 컨설팅 30억, 그리고 엡실론 홀딩스, 엡실론 홀딩에 대한 1차 자문료 55억 원. 엡실론 홀딩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중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항목과 숫자를 마치 책을 읽듯이 정확하게 읊어 내려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이상 모든 지출 항목을 더한 총계는 702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문서의 최하단 민중이 이사님의 서명 바로 위에 있던 최종 투자 요청 금액은 정확히 1,000억 원이었습니다. 287억 6,600만 원의 차액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다. 민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전부 꾸며낸 얘기야. 전현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차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나직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실에서 화상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중이 이사, 당신 해임이야. 인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감사팀은 당장 프로젝트 B27의 모든 자금을 동결하고 특별 회계 감사에 착수해. 한지훈 네가 이 모든 걸 지휘해. 의사봉이 떨어진 것이다. 민중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
한지훈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은서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낸 듯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기억력이 거대한 권력의 성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직후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중희 이사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에서 끌려나갔고 한지훈이 이끄는 특별감사팀은 즉시 그의 사무실과 기획전략본부를 폐쇄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미래그룹 황태자의 난. 멍청한 인턴의 기억력이 거대 비리를 밝혀내다. 다음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민중희 이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그룹 찬탈 음모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의 비호 아래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측근들도 모두 조사를 받고 해임되었다. 수십 년간 미래그룹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거되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중희의 권력 아래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멍청한 인턴이 아닌 특별한 인턴 이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비리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몇 주 후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한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획전략본부를 이끄는 새로운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이은서 씨. 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았다. 오늘부로 이은서 씨의 인턴 기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은서의 마음이 철렁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은 우리 미래그룹의 가장 큰 실수가 될 테니까요. 그는 은서 앞에 정식 사원 채용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부서와 직책이 이상했다. 기획전략본부 특수분석 전문가. 그런 직책은 미래그룹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훈이 설명했다. 당신을 위해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당신의 그 비범한 기억력과 정직함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저의 파트너로서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제2의 민중희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이은서 분석관님. 은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네, 본부장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몇 주가 흘렀다. 은서는 더 이상 어설픈 인턴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먼지 쌓인 지하 기록 보관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심장부인 최상층 기획전략본부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새로운 책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에 의지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제 전문가의 무게감과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긴장감이 아닌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로서의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다. 새로운 책상은 마음에 듭니까? 이 분석관 지훈이 장난스럽게 그녀의 새로운 직함을 불렀다. 은서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네, 본부장님.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끔찍했던 추락. 하지만 그 추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약이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찼던 회의실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고,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흩어진 서류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 주었다. 겁 많던 인터넷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냉철한 분석가이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이은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미래그룹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